HLB가 승인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승인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나 무리한 투자에 대해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면서도 호의적 임상평가로 에스모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었으며 세력의 이탈 흔적 또한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기대를 해보았지만 결국 FDA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습니다. 또한 승인 신청 단계의 높은 성공률 또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글로벌 최대 임상시험 대행기관인 IQVIA는 2023년 항암제 개발 성공률이 10%로 증가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임상 1상, 2상, 3상과 NDA, BLA 등 전 과정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간암 같은 고형암의 경우 승인 신청 단계인 NDA, BLA 성공률은 보시다시피 80%를 상회합니다. 물론 HLB나 항서제약처럼 글로벌 빅파마가 아닌 경우에는 승인률이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떨어지겠지만 승인률이 가장 낮은 구간인 임상 2상을 무사히 통과한 이후 임상 3상을 거쳐 최종 관문인 승인 신청 단계에 있는 신약들은 승인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서두에 언급한 대로 HLB가 승인을 목전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라는 표현은 크게 무리가 있는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승인을 확신했든 승인을 기대하면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를 했든 저마다 적지 않은 기대감으로 승인 여부를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CRL 이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점 하한가에서 물량이 잠기지 않고 잠시나마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주었기 때문에 지난해 CRL 상황과 비교한다면 차트상으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장전에 제공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상방 세력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준다면 장중에 소폭이나마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움직임이 나와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CRL을 받으며 승인에 실패한 것은 너무나 참담하지만 현재까지의 분봉 차트와 거래량만 놓고 판단한다면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장 초반 하한가가 풀리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것은 세력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추정되는데 24일 추가 약세를 보인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조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악재가 나와서 점 하한가로 직행하고 물량이 즉시 잠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며 거래량 또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처 청산하지 못한 투매 물량이 차기 거래일에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하한가가 풀리고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잠재적인 투매 물량을 상당 부분 소화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매도 압박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물량이 저가 매수에 동참한 결과물이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한가를 잠시 풀어주며 거래량 증가와 대량의 손바뀜을 동시에 유도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온 반등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점 하한가에서 물량이 잠기는 것보다는 조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 모양새로 마감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세력 또한 고스란히 물려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방 세력들은 외국계 매매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으로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데 용이하고 대량의 매매에도 거래 체결력이 뛰어나며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스마트머니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데에도 수월하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석가 중에는 급락전 매매 창구의 동향이나 차트 모양새를 보고 신약 승인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승인 여부 공개 직전에 장기 물량을 전량 매도한 것이 아니라면 허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에 차트의 움직임이 다소 불안정한 것 또한 세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방 세력들 또한 승인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턴대로 대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다시피 HLB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CRL을 맞았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이탈한 흔적 또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627이나 216 사태는 물론이고 두 번의 CRL 급락 사태 직전의 거래원 매매 동향을 분석해보면 특정 거래 창구에서 신약 승인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한 흔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팩트체크 영상으로 상세하게 분석해드렸듯이 6.27이나 2.16 사태 때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의심될 만큼 진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폭락했었던 전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급락 전에 세력들의 물량이 되고 이탈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상방 세력들이 공매도를 병행했을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추정해드렸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급락시킨 후에 저가 매집에 열중한 것 외에는 고점에서 티가 날 정도로 선제적으로 매도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을 거래원 매매 동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서제약은 CRL 통보 다음 날인 3월 2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CRL 수령 사실과 FDA가 통보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항서제약은 해당 공지를 통해서 FDA가 생산시설 점검에 대한 추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서한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FDA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HLB는 CRL 통보로 주요 그룹주들이 하한가를 맞은 3월 21일 정규장 마감 직후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조기 재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공지에서 사측은 지난해 CRL 당시 받았던 CMC 관련 3가지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이번 CRL 또한 당시 제기되었던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공정 검증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클래스2를 받게 되면 6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1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준시바이오를 포함해서 최근 2~3년간 중국의 바이오 회사가 개발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약물들이 줄줄이 FDA에서 승인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CRL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의 간암 신약 신청은 예정대로 9월에 진행할 계획이며 기타 국가들은 FDA 승인 이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CRL 관련 양사의 공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항서제약이 FDA에 공식 서한인 PAL을 보내고 2~3주 안에 답변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겠지만 지난해 CRL보다는 확실히 간소한 절차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적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CRL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투심이 좋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CRL은 사측이 즉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으며 CMC와 더불어 지적사항이었던 비모 이슈는 진 회장의 발언으로 추가적인 혼선까지 주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비교적 단순한 사안일 가능성까지 내포하면서 조기에 투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 CRL 때와 마찬가지로 장기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채 단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단기 대응 물량들을 지난 3월 14일에 전량 청산하였는데 3월 24일부터 다시 재개하여 손실을 최대한 만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CRL 당시에는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대응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었는데 세력들이 차트에 인위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어렵지 않게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신다면 조기에 손실을 복구하는 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되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지난해 CRL 직후 출량파가 멤버십 회원들과 대응했던 매매 타점을 참고하신다면 단기 대응을 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이어가는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셔도 적지 않은 힌트를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